아담투스의 이제 붕괴에 대해서 김용범 금융부위원장님이신가 그럴 겁니다. 금융위원회 이제 부위원장님이신데 이분께서 이제 서평을 써주셨습니다. 대단한 분이십니다. 한국에서 이제 금융 관련해 갖고 이제 탑티어 안쪽에 들어가신 분이죠. 탑10 안에 들어가실 겁니다. 또 2위 뭐 이러실 건데 이분이 이제 아담투스의 붕괴라는 책이 이제 700장짜리 이제 원서라고 하시는데 읽고서 그 서평을 적어주셨습니다. 뭐 뒤에 좀 더 높은 자리로 가실 수 있겠죠. 대단한 분이시라서 한번 이제 이분이 써주신 게 페이스북 계속 보거든요. 김용범님 거를. 근데 좋은 내용, 좋은 글을 많이 써주십니다. 그래가지고 혹시 페이스북 하시면 한번 김용범 찾으셔갖고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님이시거든요. 검색하셔서 한번 보셔도 좋고 이분의 글들 이제 가끔 써주시는데, 그러니까 책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써주시는데 전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번 이제 보실 것을 한번 좀 추천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아담투스의 붕괴를 한번 읽어보죠. 붕괴 서평을 제가 좀 정리를 대충 했고요. 뭐 글씨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보셔도 잘 이해가 안 되실 거라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봅니다. 서평 자체도 좋고 700장짜리를 갖다가 짧게 요약을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모르는 내용이 아닙니다. 저희가 아는 내용이긴 한데 한 번 더 읽어보면서 생활 한번 해보죠. 글로벌 금융 시스템이 이제 달러로 결속이 됐습니다. 달러 다 묶였다는 얘기죠. 그리고 사실 달러가 이제 왕입니다. 뭘 살려면 달러로 써야 됩니다. 뭐 미국이 망하면은 달러 없어지는 거 아니야? 헛소리입니다. 미국이 전 세계 40% 정도 생산했던 이제 시기에도 파운드화가 그 전에 그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왜죠? 한번 모두 다 쓰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 기축적 바다에 깔린 뭐랄까 공동제였기 때문에 그거를 내보내지 못하는 겁니다. 쓰던 거 계속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축통화라는 게 바뀌면 되지 않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기축통화가 바뀐 적은 인류 역사상 딱 한 번뿐이었습니다. 달러가 쓰였고 그리고 나서 달러죠. 파운드화가 쓰였고 그 후에 달러가 쓰이고 있는 겁니다. 그 이상 기축통화 없었어? 없었습니다. 뭐 금화를 썼다고 하는데 그건 금을 쓴 거지, 이제 뭐랄까 신용화폐를 돌린 것은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파운드화가 그 전에 기축통화라고 봐야 되겠고, 이제는 달러를 기축통화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딱 한 번밖에 없었기 때문에 넘어올 때 몇 천만 명 죽고서 넘어왔습니다. 세계 2차 대전이라는 어마어마한 대격변을 겪고 나서 거의 전 세계가 거덜나고 나서 미국 혼자 잘 나갔기 때문에 넘어왔고, 또 넘어갈 수 있겠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전 세계가 달러로 좀 묶여 있고, 자본시장 개방국가 한국이나 러시아 같은 경우에 아주 강하게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잘 관리하면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서프라임 직전에 러시아 되게 잘 나갔습니다. 한국도 잘 나갔죠. 엄청난 나라였어요. 그렇지만 위기 생기면 작살이 납니다. 우리 그때 환율 막 올라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잘못했다? 아닙니다. 잘하고 오셨습니다. 경기도 워낙 좋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작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본시장이 개방된 국가였어. 그렇고 개방 안 돼도 그 당시에 뭐 다 함께 작살이 났었죠. 국제 금융시장이 하나로 통합이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돈이 모두 다 함께 돌아가기 때문에 그 영향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시장에 문제가 있습니다. 시장은 하나로 통합이 됐는데 이제 부조가 일어나요. 뭐죠? 위기 대응 각각 나라마다 자기의 이제 힘에 따라서 하고 있는 겁니다. 위기가 발생하면 사실 미국이나 일본, 유럽에서 돈을 써줘야 돼요. 특히 미국 달러를 이제 찍을 수 있으니까 달러 수합이라고 하죠. 찍은 달러를 갖다 남들한테 막 빌려줘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해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 달러를 갖다 수합, 이제 무한히 이제 주고 받는 거죠. 뭐 쓰레기 된 한국 돈을 가져다가 금과 은 같은 달러가 사실 뭐 석유도 사올 수 있고 식량도 사올 수 있으니까 달러가 모든 것입니다. 위기 시에는 그런 거 맞바꿔주는 거, 이제 한국 돈을 갖다 주고서 이제 달러 이제 수합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거를 해주면은 해주는 나라들은 살아남는 것이고, 못한 나라는 어떻게 되죠? 좆되는 겁니다. 이제 망해가는 거죠. 국가별 운명이 달러 수합 하느냐 못하느냐로 뒤집어지게 되는데, 뭐 엔화로 수합을 해도 되고 유로화도 수합을 해도 됩니다. 바꿔도 되죠. 근데 미국이 일단 엔화하고 일본과 유럽을 해줍니다. 그냥 살아나고, 못한 나라들은 이제 골로 슉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약간 이제 이 부조화가 되게 강화되는 겁니다. 뭐죠? 달러로 결속이 돼 있으니까 이제 위기 대응도 한꺼번에 다 함께 해야 되는데, 이제 글로벌 공조라고 합니다. 공조. 공기가 통하는 게 아니고 한꺼번에 힘을 합쳐가지고 위기에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게 위기 대응이 됐다 안 됐다 그럽니다. 잘 안 하려고 하죠. 지금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아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근데 위기 터지면 막상 하면 또 붙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일단 이제 이렇게 이제 큰 틀이 변해갔다는 걸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달러 세상이 돼 있다. 뭐 다 알고 있는 얘기지만, 그래도 이제 그렇지만 문제는 뭐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거 중요한 건 뭐죠? 달러로 이루어진 세상은 됐지만 미국이
미국이 위기 대응을 한꺼번에 해주는 것이 아니고 각자 알아서 한다. 저희가 지금 2018년부터 안 좋아진 게 뭐죠? 경기가 꺾이고 있는데 미국은 잘 나가니까 탈동조화라고 하죠. 미국은 잘 나가니까 금리를 계속 올려서 전 세계 주가가 더 떨어진 상황이죠. 위기 대응은 각자 하고 있는 겁니다. 국가별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자, 다음 얘기 또 한번 봐볼까요? 자, 봅시다. 이제 유럽과 미국 얘기를 합니다. 유럽과 미국 뭐죠? 이제 위기가 끝나고 나서 각자 나라들의 이제 반성이 있었습니다. 핵심은 뭐였죠? 미국이었습니다. 미국의 이제 서프라임 모기지 때 작살났던 게 이제 문제였죠. 그럼 작살났으니까 끝입니까? 아닙니다.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끝이라는 건 없죠. 사람이 살아있는데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을 합니다. 미국은 어떻게 했죠? 환부를 도려냅니다. 뭐죠? 썩은 것들을 잘라내기 시작하는 거죠. 파산시키고 자본 확충을 합니다. 뭐 문제된 은행들 있죠. 시티뱅크라던가 아니면 뭐 JP모건이라던가 골드만삭스가 살아남았지 않습니까? 애들 보고 그러죠. 야, 돈 더 싸. 이제 사고 터지면 또 자빠지려고 하지 말고 옛날에 자기 자본이 1%였다면 뭐 3%만 하면 돼라고 이제 국제결정에서 말을 하면은 BIS죠. 그러지 말고 너는 5% 정도 쌓아라 이 자식아. 또 사고 치지 말고 이런 식으로 환불 돌아오는 겁니다. 금융사에 자본 확충을 하고 대규모 양적 완화를 통해 가지고 문제되는 것들 다 처리를 해버리는 거죠. 그래갖고 뭐 GM도 살려내고 뭐 GE도 살려내고 뭐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거의 문제를 해결을 했습니다. 미국은 지금 상황에서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잘 나갔죠. 근데 유럽은 어땠죠? 미적지근하게 대응을 합니다. 왜죠? 뒤에도 얘기 나오지만 얘네는 양적 완화에 되게 돈 푸는 거죠. 이런 거에 대해서 누군가 책임질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 종교가 있어요. 어떤 종교죠? 재정건전교. 재정이 건전하고 부채를 지는 것은 안 좋은 것이다. 이제 그런 거죠. 아니 국가가 부채를 좀 지면 어떻습니까? 나라가 부채 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중앙은행 그 채권 사중됩니다. 물가 올라가면 안 지면 되고 물가 안 올라가면 일본처럼 계속 부채 지고 계속 그 사주면 됩니다. 돈 푸는 게 문제가 뭐가 있죠? 물가 안 오르면 상관없는 겁니다. 그래갖고 이제 금융기관이죠. 금융기관의 자본 확충이 부족했습니다. 뭐예요? 뒤에가 사고 터지면은 어떻게 막아낼지 모르는 겁니다. BIS에서 바젤 3에서 하라고 했던 것 정도는 아마 했습니다. 그걸 알고 있는데 미국은 거기다 플러스 알파를 더 시켰어요. 니네 또 죽지 말고 그냥 돈 쏟아 부어 이 시키더라 갖고 양쪽 하나 돈 덜 풀어가지고 지금 어떻게 됐죠? 남유럽 아직도 박살나 있습니다. 상태 아직도 메롱이에요. 문제를 밀어버립니다. 아이씨 잘 몰라. 일단은 선거하고 나자. 그랬더니 막 이렇게 자꾸 싸우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남유럽에서 막 중내산에 그러고 포퓰리즘 정부가 막 들어서고 사람들이 살기 어려우니까 그리고 브렉시트 해갖고 나 나가버리겠다 하고 나 니들하고 못 살겠어 죽을 것 같다 야 이러고 나가죠. 근데 이게 모든 문제는 이제 미국은 재정 건전화의 신화가 있긴 하지만 이건 좀 무시했습니다. 돈 풀자 살고 볼 일이야 했는데 유럽은 그런 것이 아니죠. 재정 건전화의 신화가 있는 겁니다. 왜죠? 독일이 중간에 있어요. 독일이 뭐가 문제일까요? 독일은 옛날에 우리 자주 배우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의 이제 핵심 효과죠.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겪은 후에 돈 지금 망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돈 지금 망합니까? 아닙니다. 일본을 보십시오. 망하기 뭐라고 망합니까? 부동산 산다고 주식 사고 다 사는데 잘 나갑니다. 물가가 안 올라서 난리예요. 그렇게 사도. 독일은 비슷비슷해요. 잠재의식화되어 있습니다. 얘네는 그 역사를 배우면서 역사 속에서 이제 독일 제국이 망한 이유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망한 거야. 돈 찍으면 안 돼. 이거에 대해서 완벽하게 잠재의식화되어 있고 얘네가 이제 분데스방크라고 하는데 독일 중앙은행을 걔가 중심이 돼가지고 이제 돈에 대한 권리를 유럽 연합의 돈에 대한 권리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을 못 푸는 겁니다. 가계 국가를 동일시하고 독일 사람들 그렇죠. 재정 적자를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유럽이 남유럽 위기에도 불구하고 남유럽 애들이 죽겠다고 막 그랬죠. 이 아이들 누가 죽는다. 차라리 죽어버릴 거야. 막 협박하고 그랬었죠. 그래도 불구하고 재정 건전을 계속합니다. 돈 쓰면 안 돼. 니네 적자 조금만 내야지. 그러니까 어떤 꼴 벌어져요? 뭐 프랑스 난리 나고 뭐 영국은 뛰쳐나가겠다고 난 차라리 니네하고 이혼하고 말겠어. 뭐 이런 상황 하는데 그래도 안 된다라고 그러죠. 너 나가면 죽을걸? 막 이러면서 아니야 그래도 부채를 지면 안 돼 막 이럽니다. 지면 안 되네? 안 되는 게 어딨어요 세상에. 돈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철학적인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물가 안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올라가면 그때 가서 또 대응하면 된다는 게 이제 미국의 논리입니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자, 여기서 그 다음 얘기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 얘기는 뭐죠? 위에 있던 재정 건전화 뭐 이것들 나오는데 이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남유럽 문제가 아니고 동유럽도 역시 똑같이 문제입니다. 왜냐면 이제 이쪽도 경기가 안 좋아졌거든요. 돈을 좀 주로 돈을 풀어오면 괜찮아지는데 안 좋아지다 보니까 동유럽 같은 경우에 포퓰리즘 국가로 이제 막 난리가 납니다. 우리 이제 보통 이제 서유럽 얘기, 미국 얘기만 듣는데 미국에서도 우리 이제 그 뭐 트럼프 대통령 들어오신 걸 이제 저걸 알 수 있겠죠. 일단 동유럽도 문제고 서유럽도 문제고 뭐 트럼프도 그렇고 재정 건전화 이제 좀 돈을 더 풀면은 좀 좋았을 건데 그게 안 되는 거죠. 대중이 분노를 합니다. 어떤 분노를 하죠? 중산층이 이제 무너지고 있거든요. 중산층 왜 무너져요? 구제금융으로 투자자들은 이제 보호를 했어요. 근데 얘들은 목소리 어려운 거예요. 복지를 갖다가 축소를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돈이 없으니까 복지를 유지하면 되지 않냐. 그럼 어디서 돈이 있어요? 빚을 져갖고 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빚을 지면 망한다는 이제 그 생각을 하면서 사실상 이제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래갖고 이제 했는데 투자자들, 뭐 저축한 사람들, 빌려준 사람들 것은 빚을 유지시켜 주니까 이제 구제금융으로 하다 보니까 은행들 안 망했죠. 나는 내 빚은 안 깎아주면서 왜 은행 빚은 깎아줘? 뭐 이러면서 화가 나는 거죠. 그래갖고 복지도 축소가 되고 그러니까 포퓰리즘이 득세를 하는 겁니다. 분노가 막 들어가는 거죠. 사람들이 그러잖아. 야씨, 무엇이 구제금융 해갖고 다 함께 살자고 하더니 나는 죽고 저 새끼는 돈을 더 벌었네. 차라리 다 함께 고통받고 다 뒤집어 엎고 살자 막 이렇게 해갖고 나온 것이 이제 포퓰리즘이죠. 이 분노가 증폭이 되는 겁니다. 요거 합쳐가지고 나온 게 뭐예요? 트럼프죠. 트럼프. 모든 잘못은 누가 얘기했어요? 중국이야 하고서 때리는 거죠. 겸사겸사 뭐 그렇게 하면 뭐 우리는 그냥 그러니 하고 아무 힘이 없으니까 그냥 가긴 하는데 일단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제 이게 이제 정책적 대응이 저희가 이런 식으로 됐었거든요. 이제 금융위기 때 정책적 대응이죠. 근데 구제금융이 들어갔죠. 뭐 이제 시티뱅크라던가 아니면 각종 은행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기업들 사용해서 돈을 줬고 재정 긴축도 했습니다. 왜냐면 이제 그런가 돈을 쏟아붓고서 돈이 많이 풀려나가면 물가가 올라갈 거니까 양적 완화도 했죠. 이제 뭐 영국, 일본, 미국, 유로존 전부 다 함께 했습니다. 이게 정책적 핵심이었는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죠. 위에 이 모든 것을 하는 이유는 이제 금융 시스템 안정화가 목표였습니다. 먼저 은행이 망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저금이 사라지거나 채권이 부도나면 안 된다는 거죠. 금융 시스템이 무너지고 돈을 아무도 안 빌려주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현대 금융자본주의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현대 금융자본주의가 이 모든 것을 만들어냈거든요. 현대자동차 공장을 짓는데 현대자동차가 돈을 갖다 뭐 1조를 투자한다. 1조가 자기 돈인가요? 아닙니다. 대부분은 전부 다 대출받은 돈이고 대출 또는 빌려온 돈이에요. 빌려다가 현대자동차 차도 만들고 뭐 해갖고 팔고 사람 살 때 어떻게 사죠? 여기서 빌려다가 차를 삽니다. 그래갖고 빌린 돈으로 차를 사고 밥을 먹을 때 어떻게 먹죠? 카드 긁어서 먹죠. 금융자본주의예요, 사실 우리 하고 있는 건. 근데 이게 신뢰를 이루면 무너지게 돼요. 시장 신뢰를 유지를 목표로 하는 거죠. 그리고 금융 시스템이 안전화돼야 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구제금융도 했고 재정긴축도 했고 양적 완화 다 한 겁니다. 재정긴축은 복지를 줄였고 구제금융은 망하는 은행을 살렸고 양적 완화는 이제 부동산 시장을 갖다가 이제 지탱을 해주고 뭐 그런 것들을 했었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국민들은 이제 화가 나는 거죠. 우이씨, 너 은행들만 살려주고 나는 뭐야? 야, 은행 빚은 막 1천억씩 없애주는데 내 돈 1억 빚은 왜 안 깎아줘? 이 새끼들 너들 차라리 다 함께 망하고서 거지되자 이런 게 나오는 거죠. 국민들이 괴로워하고 투자자 이익만 자꾸 지켜주려고 하니까 예금적 투자자 보호죠. 민주주의가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민주주의가 문제가 된다? 국민들이 이제 화가 나는 거죠. 복지도 자꾸 없어지니까. 그래가지고 국민들이 어떻게 하죠? 포퓰리스트를 다시 불러오는 거예요. 이런 나와서 그러죠. 내가 이제 저것 다 없애버리고 니들의 분노를 어려움을 내가 덜어주마. 저건 모두 다 저건 이제 은행들이 문제인 거야. 내가 다 쓸어버릴게. 막 이런 얘기가 나오고 하는 거죠. 그래갖고 뭐라고요? 시장과 민주주의 간의 긴장 조성이라고 하죠. 시장은 뭐죠? 시장은 금융이죠. 금융 시스템과 민주주의. 뭐예요? 국민이 뽑은 정치 세력들이 싸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국민이 뽑은 걸 뭐라고 하죠? 이거 포퓰리스트라고 해요. 국민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정치 아닙니까? 아니랍니다. 그건 나쁜 거라고. 나쁜 의미의 그 포퓰리스트 사용해요. 빨갱이, 우리나라 이제 빨갱이라는 단어를 잘 쓰죠. 어쨌든 뭐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민주주의죠. 국민이 이제 갖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이제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둘이 원래 민주주의와
시장이 같이 이제 자본주의죠, 사실. 자본주의 이게 금융자본주의인데 지금 하는 것은 이게 같이 돌아가갔었는데 이제 이게 드디어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서로 싸우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갖고 여기서 어떻게 이제 앞으로 해나갈 것이냐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얘기도 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들어보면 지금 상황이 좀 보이죠? 그래갖고 이제 왜 트럼프가 중국을 때리나까지도 어느 정도 이제 설명이 되고 이제 매우 재밌는 책입니다. 김용곤 선생님께서 이걸 좀 써주셔가 뭐랄까 요약본 써주셔갖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요 함께 이제 공유해 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